길거리에서 소화전을 보면 높이가 0.9m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소방관에게 물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이 장치의 실제 크기는 그 2배에 달해요. 지하에 숨어있는 나머지 소화전까지 포함하면 더 커지죠. 소화전은 대부분 빨간색인데 도시 디자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선 소방관이 필요할 때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밝고 쉽게 눈에 띄는 색상이어야 합니다. 소화전의 색상 선택은 소화전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에 따라 달라져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빨간색 소화전은 분당 1890리터의 물을 뿌릴 수 있고 주황색 소화전은 최소 9780리터의 물을 뿌릴 수 있습니다. 녹색 소화전은 대부분 분당 5680리터의 물을 처리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파란색 소화전은 일반적으로 5680리터 이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볼링 팬 여러분, 볼링공에 금이 가면 정말 짜증나지 않나요? 대부분의 볼링공은 잘못된 보관이나 온도 급상승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다고 해요. 이미 금이 간 볼링공이라면 실제로 볼링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살펴보죠. 볼링공의 내부 코어는 대부분 칼슘이나 산화철과 같은 금속 산화물 분말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레진 및 촉매제를 섞어 전체 혼합물을 굳혀요. 따라서 지금 볼링공 내부에 보이는 전구 모양은 사실 볼링공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에요. 또한 볼링공이 레인을 내려갈 때 회전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죠. 스프레이 페인트 캔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면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뭘까요? P라고 하는데 페인트 혼합물을 제자리에 고정하고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금속 또는 세라믹으로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표면에 페인트를 바르기 전에 페인트가 잘 섞이도록 거품기 역할을 해요. 탄산음료 병에 상쾌한 탄산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는지 궁금한 적 있나요? 바로 뚜껑에 작은 플라스틱 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넣고 흔들어도 가스가 빠져나가 탄산음료가 납작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리를 끼워두는 거예요. 더운 여름날에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 말하자면 잠깐만요. 아직 야구 모자를 쓰지 마세요. 잠깐만 살펴보면 맨 위에 작은 버튼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버튼은 기능적인 걸까요? 아니면 단지 디자인을 위한 걸까요? 사람들이 천으로 머리를 가리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버튼이 실제로 기능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패브릭 패널이 모이는 캡의 상단에 있기 때문에 상단 버튼은 캡 크라운을 하나로 고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최근 패브릭과 패턴 디자인이 발전함에 따라 버튼은 미적 기능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패브릭 패널의 연결 지점을 덮는 데 사용되죠. 모자에 단추가 전혀 없을 수도 있지만 단추가 있는 모자가 더 멋지지 않나요? 화장솜은 양면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양면이 서로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질감이 있는 면은 화장을 바를 때, 평평한 면은 화장을 지울 때 사용해요. 책벌레 여러분, 이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양장본 책과 함께 제공되는 더스트 자켓은 단순히 책을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책갈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읽은 페이지를 자켓 안쪽 아래에 접어두기만 하면 끝이에요. 다음에 마음에 드는 셔츠를 찾을 때 상단 단추구멍을 살펴보세요. 가로로 꿰매어져 있고 다른 모든 단추가 세로로 꿰매어져 있어야 합니다. 드레스 셔츠는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가 하루 종일 가장 먼저 풀리는 단추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됐어요. 그런 다음 단추구멍의 방향을 변경해서 셔츠를 벗을 준비가 되기 전까지 셔츠가 멋지고 잘 맞도록 했죠. 요즘에는 이 멋진 디저트 없이 살았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변형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쿠키도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칩 쿠키 케이크는 거의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유명한 쿠키는 사실 1930년에야 발명됐어요. 루스 그레이브스 웨이크필드라는 여성이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며 초콜릿 쿠키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녀는 곧 클래식 쿠키의 중요한 재료인 베이커리 초콜릿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달콤한 초콜릿 블록을 잘게 썰어 넣었습니다. 오븐의 열을 고려할 때 반죽 전체에 골고루 퍼질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 현대적인 디저트가 탄생한 거니까 실패한 게 다행이죠. 인기 스낵에 대해 말하자면 감자칩은 초콜릿칩 쿠키보다 훨씬 더 젊습니다.
적어도 역사적으로는요. 그게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설명하려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래요. 뉴욕에 사는 조지 크럼이라는 요리사가 1953년에 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객 중 한 명이 감자튀김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지 않자 다른 조리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어요. 감자튀김이 너무 두껍고 퍽퍽하다는 거였는데요. 크럼은 감자를 얇게 썰어 갈색이 될 때까지 튀긴 요리를 생각해냈죠. 사람들은 이 요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 처음으로 선보인 감자칩을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드실 분!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과거 1904년 세인트루이스 만국 박람회에서 한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음식을 담을 컵이 다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와플을 원뿔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 후로 와플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껌과 같은 간식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 껌이 특별히 혁명적인 발견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구매하는 껌은 1800년대 후반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토마스 아담스라는 미국 발명가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혼합해서 고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실험을 위해 치크를 사용하려다 실패했지만 결국 이 깔끔한 간식을 만들어냈죠.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껌을 만드는데 치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에 장 바프티스트 졸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직물 산업에서 직물 제작자로 일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발명품을 생각해낸 것은 졸리 자신보다는 그의 하녀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실수로 등유 램프를 식탁보 위로 넘어뜨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졸리 씨는 천이 손상된 것에 화를 내는 대신 그 물질이 오히려 천을 더 깨끗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이제 감이 오시죠? 네, 그렇게 해서 최초의 드라이 클리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말하자면 아주 깔끔한 사고였습니다. 성냥개비가 처음에 마찰등이라고 불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적어도 1826년에 성냥개비를 개발한 화학자 존 워커는 그렇게 불렀죠. 어느 날 우연히 화학물질이 코팅된 막대기를 난로 위에 긁어댔는데 그 막대기에 불이 붙고 불꽃이 생기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골판지로 만들었지만 그 후 나무 부목과 사포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1940년대에 해리 쿠버라는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에 달라붙는 듯한 화학 공식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당시 과학계에서는 이 공식이 그다지 응용 분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1951년이 되어서야 그는 이 공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동료인 이스트만 코닥의 연구원 프레드 조이너와 함께 용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죠. 알코올 촉매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접착제 조성물이라는 정식 명칭을 붙였지만 여러분은 슈퍼글루라는 짧은 버전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 보안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도가 너무 많아서 일부러 만든 이름이 아니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1903년 에드워드 베네딕투스라는 과학자가 우연히 플라스크 하나를 넘어뜨렸어요.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유리병에 살짝 금이 갔을 뿐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유리병이 100만 개의 작은 조각으로 깨질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이 숨은 기능이 궁금했던 그는 유리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유리 내부를 코팅하는 물질이 유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짜잔! 그렇게 인류는 안전 유리를 발명하게 됐어요.